트럼프발 경제안보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쏟아집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 관세, 대중국 견제 등 한층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 외 수입국에도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보편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체 수요나 다른 수출 통로를 찾지 못한다면 실질 GDP는 약 0.29% 내지 0.67%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의 간담회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들의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정책에서도 변수가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정은을 염두에 두면서 핵을 가진 상대와 잘 지내야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급변이 예고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아침에 종식하겠다고도 약속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관해온 강대강 대북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언급 등의 대외 안보 기조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안보 전반에 쏟아진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준비한다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집권에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더니 그 1호 대비책이 골프 연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외교 균형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세워야 합니다. 미국과 엇박자 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위기가 급증하는 사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국정과 외교안보 실패는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경제, 안보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총집결해서 트럼프 2.0 시대를 국회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해 가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가맹업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이 결렬됐습니다. 석 달 넘게 운영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1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인하 합의는 불발됐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물 건너갔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 원칙을 고집하면서 배달앱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좌절과 분노만 키웠습니다. 배민과 쿠팡 등이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시장에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은 물론 독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가맹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모두 15건이나 됩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계약 해지의 사전 통지 등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는커녕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발목 잡힌 시급한 민생 법안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의도적으로 지연된다거나 또 처리가 지연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여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